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그 아파트는 외관상으로는 평범했지만 실내는 상당히 오래된 구조와 낡은 벽지들로 가득했다. 저렴한 임대료 덕분에 별로 고민하지 않고 계약을 했지만 그곳에 발을 들이게 되면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첫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계속해서 이상한 소음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벽 너머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 그리고 그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귀에 가득 찼다. 처음에는 잠결에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상한 점은 매일 같은 시간에 똑같은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불을 켜고 밤을 지새웠다. 몇 주가 지나자 나는 누구도 믿지 못한 채 혼자만 그 소리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 혼자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밤 나는 소리가 들리는 벽에 귀를 대고 그 소리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녹음기를 재생해보니 희미하게 도와줘라는 한마디가 들려왔다. 소름이 돋았다. 나는 근처 경찰서에 그 녹음을 가져갔지만 경찰은 그저 장난으로 치부해버렸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마침내 나는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결심했다. 이사 준비를 하던 중 나는 우연히 아파트 근처 이웃에게 이사를 하는 이유를 밝혔고 그녀는 반응이 이해했다.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거기 전에 살던 사람 얘기 들었어. 그 집에서 살던 여자분이 실종됐대. 경찰도 못 찾고 결국 미제로 남았다는 얘기야.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모든 것이 드러났다는 생각이 들며 등골이 오싹해졌다. 내가 듣던 그 목소리의 주인이 실종된 여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급히 물건을 챙겨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떠나는 날 아파트 관리인에게 열쇠를 반납하러 갔다. 노인은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작게 중얼거렸다. 다들 떠나더라. 그 집엔 머물 수가 없지. 나는 묻지 않고 바로 차에 올라타 그곳을 떠났다. 몇 달 뒤 나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그 아파트에 대한 글을 읽고 말았다. 그 후로 그 집에 들어간 사람마다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결국에는 다 떠났다고 했다. 그리고 그 집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항상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한다. 도와줘. 그 이후 아무도 그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 나 역시 그곳과 관련된 일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그곳에 두고 온 실종된 여자의 정체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언젠가 그 비밀이 풀릴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걸 보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다. 두 번째 이야기의 나를 경기도 외곽의 한 작은 마을에 살던 대학생 민수는 여름 방학을 맞아 시골에 내려갔다. 학기 중에도 바쁘게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지쳤던 그는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것이 무척이나 기뻤다. 마을은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푸르른 자연과 정겨운 이웃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번에 그의 방문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 오랜 세월 버려져 온다는 귀신의 집에 관한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민수는 예전부터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즐기는 성격이라 어렸을 때부터 듣던 괴담의 장소에 한번 직접 가보고 싶었다. 귀신의 집은 마을 외곽 산 기슭에 위치한 낡은 저택이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진 이 집은 몇십 년 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으며 곳곳에 잡초와 벙굴이 뒤덮여 있었다. 사람들은 그 집을 멀리했다.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와 불빛이 목격된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심지어 그 집에 들어갔다가 사라진 사람들이 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어느 여름밤 달빛이 환하게 비추던 날 민수는 두 친구 지훈과 수연과 함께 그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셋은 손전등과 간단한 식량 그리고 녹음 장비를 챙겨 늦은 밤에 출발했다. 그들은 가벼운 산책처럼 느껴지길 바랐지만 시간에 따라 점점 긴장감이 더해졌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 집은 묘한 압박감과 함께 그들을 맞이했다. 달빛 아래서 보니 더 낡고 으스스해 보였다. 대문은 녹슨 채로 삐걱거리며 열렸다. 그들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웃으며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텅 빈 홀에 서 있는 동안 어딘가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러나 그들은 겨우 바람 소리라며 이를 무시하고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저택 내부는 오랜 세월 방치된 탓에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오래된 가구들이 비뚤어져 있었고 문은 삐걱거리며 간신히 열렸다. 안방으로 추정되는 큰 방에서 수연이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된 일기장이었다.
호기심의 셋은 일기장을 펼쳤다. 안에는 한 가족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초기에는 평범한 가족의 일상이 담겨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글은 점점 불길해졌다. 차가운 눈이 우리를 보고 있다. 라는 문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마지막 몇 장은 마구 낙서된 채 끊어져 있었다. 그 순간 갑작스러운 쿵 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들은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때 지훈이 무심코 창문 밖을 내다봤고 창밖에 서 있는 희미한 그림자를 목격했다. 그림자는 사람 형태였지만 비정상적으로 길고 왜곡되어 있었다. 모두 겁에 질려 도망치려는 순간 현관 문이 저절로 닫히며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당황하여 문 쪽으로 뛰어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갇힌 것이다. 공포에 질린 그들은 껑충껑충 뛰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민수가 휴대폰을 꺼내어 구조 요청을 하려 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벌어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일기장에서 바람이 부는 듯 페이지가 빠르게 넘겨지더니 멈춘 곳에서 새로운 글씨가 나타났다. 너희도 이제 여기에 머무를 것이다. 라는 글자였다. 등골이 서늘해진 그들은 어떻게든 나가야겠다고 결심했다. 저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지만 모든 창문과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때 지훈이 저택의 지하 창고를 발견했다. 그곳은 이상한 냉기와 함께 섬뜩함이 감돌았다. 지하로 내려가자 그들은 바닥에 그려진 이상한 문양과 함께 수십 년 전 사라졌다고 전해지는 또 다른 방문자들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곳에서 민수는 저택에 갇힌 자들이 비밀을 찾아내야만 빠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세 사람은 힘을 합쳐 문양의 비밀을 풀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점차 힌트를 모아갔고 결국 마지막 퍼즐을 풀었다. 그 순간 지하 창고의 문은 끼익 소리와 함께 열렸고 그들과 함께 현관문마저 열리며 저택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집을 벗어난 그들은 홀로 서 있는 그림자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보며 더 이상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기로 맹세했다. 마을 사람들에게서 들은 소문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깨달은 그들은 다시는 그 집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지나 민수와 친구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그날의 기억은 절대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날의 비밀을 품은 채 남아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저는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낯선 커뮤니티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공포 이야기를 좋아하는 저는 공포썰이라는 게시물 제목에 이끌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글쓴이는 자신이 겪은 끔찍한 경험들을 자세히 풀어놓고 있었고 마치 실제로 그 상황에 있는 듯한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글쓴이는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마을은 평소 조용하고 한적하지만 밤이 되면 정체 모를 소문들이 떠돌았습니다. 바로 마을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저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저택에 도깨비불이 떠돌고 사람들이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호기심이 많았던 글쓴이는 어느 날 밝은 밤 친구 2명과 함께 그 저택을 탐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셋은 손전등 하나에 의지하며 어두운 길을 걸었고 마침내 으스스한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택은 확실히 오래된 듯 보였으며 창문은 부서져 있고 정원은 잡초로 가득했습니다. 저택에 들어서자 분명 아무도 살지 않을 텐데 이상하게도 살풍경한 느낌 대신 누군가의 시선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셋은 그 느낌을 지우려 했으며 어슬렁어슬렁 저택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뚝뚝하고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그 소리를 따라 지하실로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실 문은 녹슬고 삐걱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얼어붙을 듯한 냉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낡아 보이는 나무 의자에 묶인 인형이 있었고 인형을 중심으로 아무도 손대지 않았을 법한 텅 빈 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인형은 마치 살아있는 듯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무섭다며 돌아가자 했지만 호기심은 그들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저택을 탐험하기로 한 그들은 서재로 보이는 방에 들어섰습니다. 그 방에는 오래된 책들이 꽂혀 있었고 희미한 촛불이 하나 타고 있었습니다. 글쓴이는 촛불 곁에 놓인 책을 집어들었고 뜻 모를 문자들이 적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순간 방 안은 갑자기 휘몰아치는 바람으로 가득 찼고 그 촛불은 꺼져버렸습니다. 놀란 그들은 급히 저택을 빠져나왔고 마을로 돌아가던 중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서둘러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새 그들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와 귀의 속삭이는 소리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그 스니와 친구들은 저택에 들어간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창문을 닫아도 밤에는 항상 열려있거나 집에 들어갔다 나가면 물 바가지처럼 흔적 없는 물이 바닥에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친구 한 명은 밤중에 이상한 그림자의 목을 조르는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유 없이 고열에 시달리다 결국 병원에 실려 갔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스니는 자신의 방 거울에 어느 날 이상한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 저택의 서재에서 본 문자와 똑같았습니다. 그날 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게 그는 자신의 방 안에 서 있는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그 시각을 견디다 못해 그는 마을을 떠나 도시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스니는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경고를 남겼습니다. 절대로 그 저택에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경고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 후로도 많은 이가 그 저택을 찾았지만 돌아온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썰을 읽으면서 한편의 공포영화가 떠오르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실화인지 아니면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읽고 나서도 한동안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